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3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래? 홍 작가님 손짓을 좀 가만히 있어요. 홍재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시호님은 오늘 제가 얼굴을 보자마자 어제 과음을 했구나.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간을 혹사시킨 얼굴이니까 티났어요? 간한테 죄지은 얼굴이니까 티났어? 블랙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대충 판다까지는 아니고 레서 판다 정도 됐다. 아, 됐어. 레서 판다 너무 귀엽고 좋은데 자의적인 해석. 대표님은 그늘이 지다 못해 침착됐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 요새 진짜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저는 요새 살림의 하수의 한 중수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네. 아, 진짜. 그 정도였다 어떻게 중수가 돼요? 내가 탕, 국, 볶음 이런 거 원래 잘했는데 이게 뭔가 그 손놀림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런 걸 되게 못했어요. 뭐 공예해? 가지고 공예 같은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잘 못 붙였어요. 계란 후라이도 붙이면 항상 노른자를 터뜨리고 막 이랬는데 이런 내가 계란말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어제 계란말이를 시도를 해봤어요. 되더라고. 저는 계란말이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안에 넣는 그 내용물에 욕심을 늘 너무 부려서 적당히 넣어야지 예쁘게 말아지는데 그거를 못하는 적당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늘 옆구리가 터지는. 그지, 그거 뭐 많이 넣으면. 근데 많이 잘게 썰어 놓으면 괜찮은데. 잘게 썰어놨는데도 많이 넣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 그런가? 네. 그렇구나.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신김치 치즈 계란말이 좋아하거든요. 맛있습니다. 그게 어울리나? 맛있어요. 의외로 어울려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봐야지. 고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 잘 안 해 먹잖아요. 집에 냉장고에 뭐 맥주랑 물밖에 없어요. 역시 그렇죠. 네. 그렇게 사는 거지. 물이 있었단 말이야? 물은 있어야죠. 욜로 좋네, 욜로. 삼다수로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즘에 제가 이제 또 봄이 됐으니까 네. 예의상 한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화 이글스요? 네. 현재 2승 3패.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한화는 올해는 그러면 작년과 같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원래 그런 애들 있잖아. 잠깐 공부 잘하는 듯 얌전히 독서실에 가는 듯 싶더니 결국은 본드 불고 저기 이렇게 그런 애들처럼 독서실 가서 연애질하고. 독서실 연애질하고 보일러실에서 본드 불고 뭐 이런 애들. 아니 어제 방송일 기준 네. 어제 우리 하주석 선수 우리 유격수거든요. 네.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유격수가 굉장히 수비 핵심이잖아요. 야구에서는. 근데 유격수가 시즌 아웃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 미안해요. 작년에 하나 잘했지. 아니면 유격수가 수비의 핵심이란 말에 하나의 유격수라는 게 딱히 어떤 핵심이라는 하나의 수비를 예전에 하나 수비를 생각해보면. 아니 왜냐면 예전에 이게 제가 야구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네. 하나가 못한다 그래서 난 어느 정도 못하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믿질 않으니까 괴랄한 짤들을 나한테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 행복 수비하는 거? 행복 수비하는 건데 그게 쇼킹하더라고. 거의 진짜 쇼킹해요. 진짜 쇼킹하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왜 남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잖아. 이렇게 회사 다닐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방송이 다 전국에 중계되는 시합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수치 플레이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어느 정도 수비를 했었죠. 이거 돈 받고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 마치 왜 단톡방 리스트에 회장님 떠 있다고 회장님 하고 말 걸었다가 짤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러는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의 해도 되는 일인가 싶은. 그래서 하나 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농담이 네. 원래 그 하나의 구단주 김승효 회장님 하면 바로 그 청계산 투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계산에 극기훈련 좀 안 가냐고. 하나 선수들. 그랬는데 수비는 괜찮게 하는 팀이 됐어요, 이제. 됐는데, 모르겠어요. 야구란 게 그렇습니다. 이제 수비가 그럴듯 하니까 이제 국내 선발이 아쉽고. 다 하나씩이 아쉬워요. 근데 그렇죠. 좋은 바지 사면 좋은 자켓이 아쉽고. 다 필요하죠. 그럼요. 그럼 신발이 또 아쉬워지고. 그렇죠. 시계도 없고. 근데 되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옛날에 이 브랜드라고 그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가 하나의 용병으로 온 적이 있어요. 투수가. 근데 이 브랜드는 원래 투구 스타일 자체가 맞춰 잡는 스타일이에요. 그때가 이제 한참 행복 수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맞춰준다네요. 그냥 맞춰준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방어율만 쭉쭉 올라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는데 이제 한화가 옛날에는 수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투수 사관 학교였어요, 별명이. 그래서 한화에서 고생을 하면서 멘탈이 강화된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역진출을 많이 했어요. 원래 마이너리그 투수인데 한화를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하는 투수들도 여럿 있고 막 그래요. 심지어 류현진조차 한화에서 뛰다가 LA 다저스에서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브랜드라고 하는 투수를 이제 그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다시 당신을 부른다면 어떡하겠는가 했는데 나는 KBO로는 다시 갈 용의가 있지만 한화 이글스로는 가지 않을 것. 그 팀은 너무 나쁜 팀. 그래서 배드 베이스볼 팀이라 그랬어요. 이게 줄이면 BBT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화 말고 다른 야구 팬들이 그 로고를 BBQ 치킨 로고 있죠. 네. 한화 이글스 별명이 닭이니까 그걸 BBT 로? BBT로 바꿔가지고 한화 팬들이 등장을 하는 게시판에는 언제나 그 로고를 찍고 다녔어요. 애들이. 그래서 배드 베이스볼 팀이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온 외국인 용병 투수들은 우리 팀 수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화 팬들이 시대가 변했구나. 그러게요. 격세지감이다. 천지개벽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하나 용병 선수들한테 이런 소리 들을 날이 되게 오는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유격수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좀 안 된 게 짠한 게 뭐냐면 하주석 선수가 유격수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타석에 서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시즌 초반이잖아요. 몇 경기였다고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해버려서. 이게 뭐냐면 타격에서 너무 안 되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서 수비에서만큼은 자기 확실한 존재 증명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무리한 동작으로 수비 동작을 가져가다가 사실 그거는 어차피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없는 타구였는데 그걸 무리하게 그거라도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몸동작에 그 역동작에 걸리는 수비 동작을 본인이 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고 갑갑하면서 좀 안 됐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팬으로서 어서 나으시기를. 한화는 올해도 위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어떤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네. 말이 또 길어졌네요. 네. 원래 아까 거기서 끝내셨어야죠. 하주석 선수의 부상만 없었다면 올해의 목표는 뭐 코리안 시리즈 진출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선수한테 되게 고마워야겠네요. 명예로운 죽음을. 그치. 근데 이제 빨리 나야지. 당연히 나으셔야죠. 우리 팀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내 얘기를 안 하고 한화 얘기를 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팀이 됐는데 행복 수비하고 막. 빨리 광고로. 자, 광고합시다. 예. 광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남얘기닷컴에서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kr.hotels.com/베스트 쿠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아날람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멤버 신청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겠더라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 하트 좀 눌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하트가 그건 그래. 맞아. 하트 진짜 안 눌러.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뭐 다른 분들도 다른 팟캐스트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만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향이랑 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결국은 이제 부청부수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몰려와서 막 지원을 해주고 그건 응원을 그렇다고 하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잘못인 거지. 알겠어요? 요거 우리가 잘못인 편집해주세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해. 여러분 그냥 시키면 해. 교주가 시키면 하란 저분이 말이야. 지금 탄수화물이 부족하시네. 저분이 지금 당 떨어졌죠? 하나 뭐 그 이야기를 괜히 시켰어요. 살짝 화나 계시리. 짜증이 올라왔어. 아니 이제 제가 짜증이 올라왔다 어떻게 장담하시죠? 봐도 그런데 뭐. 왜 따지봐 나한테 따지잖아 지금. 아니 나는 행복하다. 줘봐. 난 행복하다니까. 줘봐. 난 행복합니다. 그 노래 가사예요. 묻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 행복하다 얘기하잖아. 짜증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열정적인 분이 계시다. 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요. 왜냐? 아날람 나무위키 페이지를 가보면 그럼요. 잠깐 충격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이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걸까 도대체? 정말로 꼼꼼하게 기록해 주신 네.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님 그런 사람 아닌 거 우리가 다 우리 성에 알지. 그런 성격은 없어요. 아무도 없지. 그걸 보고 우리 팬 중에도 이렇게 뜨거운 어떤 거대한 열정과 집요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참 뭐랄까 부끄럽더라. 이런 사랑을 받는 거야 싶어서 부끄럽더라 좀.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종교의 힘입니다. 분명히 저의 신도예요. 아, 예. 그렇죠. 자, 본론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야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노예 무역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노예가 발생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방송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서아프리카 얘기였어요. 잠깐. 음.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이 흥했다 정도로 해야지. 발생했다고 노예가 하면 발생했던 노예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노예 자연 발생입니까? 아니, 노예는 발생하는 거죠.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이렇게 강제로 상품이 됐다. 그러면서 노예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 부가가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창출되는 거죠. 사람은 그건 이제 경제학 용어로서. 아, 그치. 아, 이건 노예 무역이니까. 근데 서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미대륙, 여기서 미라고 하는 건 중남미, 북미 다 합친 건데, 근데 동아프리카 얘기도 잠깐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아프리카 역시 아랍 세력에 의해서 노예 무역이 활발했어요. 이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잔지바르라는 곳이에요. 여기 프레드 머큐리가 태어난 곳인데 현재는 탄자니아에 있는 중요한 이제 관광지인데 여기가 한때 노예 무역으로 엄청나게 그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렇죠. 저 잔지바르가 뭔지 모르고 어렸을 때 이게 빌리 조엘 노래 중에 있습니다. 잔지바르가 도대체 뭘까? 무슨 단어일까? 곰곰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계속 잔지바르 영어가 외워야 되나? 필수 교양인가? 섬 나라가 아니라 섬 도시죠. 네. 여기는 이게 오만 제국의 식민 도시였어요. 오만은 지금도 있는 나라죠. 네. 아랍 국가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은 이 바다든 땅이든 항상 무역로를 장악을 하는 그 옛날의 특성이 있어요. 무역로를 장악을 하니까 요새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옛날에 아랍 제국들이 많이 지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점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비잔틴을 멸망시키고 이스탄불로 만들면서 거기서 딱 확장을 멈추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잔지바르가 지금 탄자니아의 자치령이죠. 자치령이죠. 여기가 되게 향신료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 갖고 옛날에는 그냥 향신료 섬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찍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났던 향신료들이 여기에 다 한번 상품화가 이제 돼서 카테고라이징이 된 다음에 여기 자체가 산지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그 산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됐냐면 왜 산지냐? 왜 향신료 산지냐? 노예들도 여기를 아프리카에서 붙잡힌 수많은 수의 노예들도 잔지바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수용소 시설 같은 데서 여기를 한번 찍고 또 엉뚱한 데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왜 향신료 산지가 될 수 있냐면 이 노예들을 그냥 밥 먹이고 말하자면 물건 취급을 하니까 저장이라는 표현 쓰기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저장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도 시키면서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향신료 이 농사에 노예들이 투입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대량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지들을 여기저기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 노예도 이 무역로에 있어서 막대한 부를 빨아들이는데 그 무역 품목 중에 하나가 됐던 건데 이 잔지바르에 와서 수용된 노예들은 주로 어딜 갔냐면 아랍에 가거나 아랍 지역에 가거나 그래도 안 가면 인도로 갔어요. 인도가 가까워요. 동아프리카에서 바다만 건너면 인도 대륙이에요. 인도에 팔려간 노예들은 운명이 아주 좋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흑인 노예는 피부가 검은데 인도는 피부가 얼만큼 박르냐로 그 카스트를 나누는 풍습이 있는 나라, 그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불가촉 천민 그 이하의 어떤 정말 그 카스트의 하위의 존재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얼마나 살았겠어요. 다 학대 당하다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잔지바르가 나중에는 이제 오만 제국이 이 잔지바르 섬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영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영국이 원래 인도와 인도 주변을 그 통치를 하면서 원래 인도의 주류는 힌두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힌두인들 원래 이 영국이 잘하는 게 어디를 통치하든지 완전 A급 S 그 주류는 아니고 너무 떨어지는 마이너도 아니고 중간 정도 어느 정도의 학식과 수준이 있는데 주류에서 좀 밀려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항상 통치의 파트너로 삼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도와 인도 주변을 영국이 통치할 때 딱 걸렸던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 교인들이었어요. 이거를 인도에 사는 조로아스터 교인들을 파르시라 그래요.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도 파르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 머큐리가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가 동쪽으로든 아프리카 서쪽으로든 노예 무역의 그 주체는 그 정도로 아랍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잔지바르가 5만 제국의 식민 도시였다가 5만 제국의 나머지 전체보다도 한때 더 부유한 도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땅이 됐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가지고 이 잔지바르라는 섬에서 이제 대륙을 딱 그 만나면 그 땅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탄자니아가 됐어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가면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어요. 이 리빙스턴은 누구냐면 유명한 선교사죠.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어릴 때 위인전 전기 그 전집 중에 한 권은 있었던 분 아닌가요, 이분? 그렇죠. 이 원래 데이비드 리빙스턴 말고 갈매기 음. 조나선 리빙스턴이 이제 갈매기 꿈. 네. 리빙스턴이 이름이 어떤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리빙스턴 하면 왠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올 것만 같아요. 딱 그 느낌이 있어. 왠지 좋은 말, 건강한 말. 그래서 선교사란 이름을 그 직업을 듣는 순간 너무 잘 딱이다. 어울리죠. 딱이다. 딱이다 이 직업이다. 선교사라니. 좋은 생각 이런 잡지. 선교사 최위가 생각나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유명한 탐험가잖아요. 아프리카를 이제 탐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노예 무역에 워낙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리빙스턴을 굉장히 좋아해 주는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백인 제국주의자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비난을 받기도 해요. 이거 뭐 여기저기 영국 영토다고 찍고 다녔다라는 느낌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쵸? 그가 탐험했던 그 육로나 해로 아니지 수로 이렇게 왔다 갔던 그대로 유럽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길잡이로 길터준 사람 됐잖아요. 기랍잡이 노릇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빅토리아 여왕님한테 자기가 저 이런 땅도 발견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를 보내면 영국 그래 네가 발견했구나. 그래서 그 길 그대로 바로 영국 군대가 와가지고 깃발 꽂고 그렇게 됐어요. 제국주의자 맞네. 아닌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보통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요렇게 처음 표현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농담이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의미에 약간의 그 판단이 들어간 의미에 제국주의자라기보단 네. 그냥 그 당시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평범한 뭐 그런 생각을 공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자 이 느낌이 아니라 아니 그냥 보는 게 다 내 땅, 우리나라 땅이가 되는 거서 이렇게 땅을 세력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뭐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맞죠.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의 국민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찬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못됐다는 걸로 이 사람 개인을 막 비판을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제국주의자라고 비판을 한다기 하기엔 이 말은 너 못된 놈이야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못된 놈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약간 이제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냥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자 국민 시민으로서 제국주의적인 일을 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냥 이 사람 자연인으로서 보면은 네. 시대적 한계를 당연히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형제와 동등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내가 개몽해줘야지, 내가 보살펴줘야지. 그러니까 이 시혜각 자체가 시혜적인 거, 시혜적인 건 분명 기분 나쁜 태도인데 착취적인 것보다는 나은 태도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로 시혜적이다라는 것을 시혜를 내리는 게 그 혜택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시혜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 비판적으로 쓰려면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당신과 나의 권력 관계가 계급 관계가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자라는 의미로 시혜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짜고짜 남한테 뭘 베풀어 주듯이 하지 말고 당신과 나의 권력 관계나 계급 관계가 격차가 생겼다라는 것부터 주목해서 당신이 나에게 혜택을 주기 전에 이 혜택을 주지 않아도 당신과 나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시혜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웃긴 게 아까 제국주의랑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시혜적이다라고 해서 그걸 또 시혜적인 나쁜 사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 위에서 쳐다보니까 좋아? 그게 뭐 좋아? 좋지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품성 그냥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대의 한계를 여기서 지금의 관점에서 폴리티컬 코렉트네스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다 한 다음에 웃긴 놈은 이 제국주의자에다가 완전 시혜적이고 골 때린 놈이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노답이라는 거지. 노답이지.
흑인을 낮은 존재로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흑인들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서 어디를 가나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노예 처지에서 구원받은 흑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념관도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사람 기념관을 세워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죽었는데 현지인들이 이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영국까지 시신을 보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줘야 될 텐데 그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줄 수는 없으니 미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영국 현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예, 그리고 배 타고 막 이렇게 막 1년 후에 장례식이 거행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현지인들은 이 사람을 좋아해 줬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현지인들이 제국주의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시혜적인 태도에 막 마치 내가 은혜를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모신 거냐, 굴종했냐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운구를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더라고요. 시신을 영국까지 가져가는데, 근데 그때 결국 마지막까지 그거를 지킨 사람도 여기 현지인 청년 2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그러니까 막대했어봐. 그랬겠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 시혜를 내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라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그 한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라면 지나쳤을 법한 어떤 걸 예민하게 생각해서 무언가 조금 다른 걸 생각했다라는 의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그쵸. 그런 시대의 한계를 경계까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에서 이 사람의 클래스를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그 한계 속에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한계 너머에서 바깥에서 보면서 이야 웃긴 놈이세 이러면은 그러면 웃긴 게 이 사람이 어떤 했던 걸 존중해주는 흑인들마저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미개. 저봐 미개하니까 자기도 정복하러 온 또 저거 장례 치러주고 있어 저거. 아이고 미개. 저 좋다고 한다 하면서. 그럼 지금 이 말하는 거 이 제국주의자.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도 이중적이지만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이중적이야.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박훈 교수의 이제 근대란 무엇인가 네. 그 네이버에서 한 연강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모더니티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근대 특징 중에 하나를 하나 꼽아보자.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근대의 속도라는 거예요. 근대는 모든 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세동점이니 아편전쟁이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양에 한참 우리 문명이 두드려 맞을 때 이 조선 선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너무 빨리 변하고 쳐들어오는 그 거리와 시간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문명이 이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팽창, 폭력 이런 것도 남들보다 먼저였고 이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어요. 영국이 전 세계의 반을 점령해서 그거를 식민지화하는 속도란 거 어마어마한 속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편적 인류에 인간이 인간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 진보는 이 다음에 올만한 이 사상적 진보잖아요. 여기도 서구 문명이 먼저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잘못도 먼저 하고 반성도 먼저 했어요. 그렇죠. 매도 먼저 맞는 애가 뒤에 맞는 애보단 다음에 세게 맞죠. 아니죠. 다음에 숙제는 꼭 해야지를 조금 더 1분 더 빨리 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평등한데 노예무역이 웬 말이냐. 노예무역을 금지시킨 문명은 서구 문명이라는 어떤 모순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국.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금지해요. 그럼요. 했으니까 금지도 하는 거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또 이제 우리 홍 작가님 모순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말하면 순차적인 순서대로 거죠. 된 건데. 물론이죠. 모순이란 건 또 이걸 거리두기를 돼서 바깥에서 또 호통치려고. 그것은 모순이야. 니들이 이래놓고 또 이렇냐. 니들이 이래놓고 아니 그럼 반성하지 말까. 내가 바로 해보니까. 그거지. 영원히 욕하도록. 시선의 모순. 그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이게 흑인 문권운동 우리 문권운동? 민권운동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서구 유럽 기독교 문명에 대한 비토로 그 흑인 민권운동이 결국은 이제 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서구 유럽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말고 그럼 중동 혹은 아프리카, 유럽 말고 다른 데로 기독교 문명 대신 세계관은 비슷한데 항상 사이가 나쁜 건 이슬람교잖아요. 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서구 유럽 기독교라고 하는 게 흑인 민권운동의 가장 명시적인 타격 대상이면서도 사실은 역사적인 근원을 따지면 아랍, 이슬람 이쪽의 문명과 비교해서 솔직히 노예무역에 관해서는 도덕적 우월성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드디어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60, 70년대 그 흑인 네. 민권운동에서 이제 그런 민권운동의 기치를 막 올릴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방금 나왔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아랍 애들이라고. 그쵸. 그런데 이게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제가 KKK에 있는 금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검둥이가 검둥이 판다. 그치. 그치. 야, 검둥이가 검둥이 파는데 저 검둥이가 나 싫다고 자기 판 검둥이 따라서 이름 짓는다. 되게 웃긴다. 이렇게 입단한다더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순 말고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순서상으로는 모순이 전혀 없지. 서구 사회계가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반성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그 모순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순이 아니죠. 그건 모순이 아니죠. 그거는 스스로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거죠. 공부를 안 했더니 다음날 맞았다. 이런 거. 그거는 모순이고 뭐고 합리고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지. 아빠 말 들었더니 엄마한테 등짝을 맞았다. 이런. 그래서 노예제를 인류 보편의 상식에서 밀어낸 것은 네. 서구 근대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서구 근대 문명이 이걸 하기 전까지 인류는 특히 아랍과 이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관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도 아랍 그 이슬람권 자체 그 교리에 그 근대적인 네. 면이 있고 여성에 대한 태도나 하여간 어쨌든 현대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도 시대의 한계가 있었다 보니까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서구 문명을 비토하기 위해서 기독교 문명은 고답적인데 아랍 문명은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렇고 사실 일부 일처제라는 것도 여성의 경제권을 확보하기 이러면서 이제 맞는데 그걸 마치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서 장점만을 부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 나쁜 놈이에요 이때는. 우리 빼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우린 백이민족. 굳이 따지자면 기독교 문명이 결과적으로 좀 나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저도 요 몇 주째 밀고 있는 그 개그인데 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한 말 중에 방송 들으면서 도레인. 도레인. 우리 제국주의자로 전 도레인입니다. 도레인? 일본의 도레한. 그 백제 도레인? 백제 도레인. 그때 우리 얘기했던 거 왜군은 순수 일본인, 일본을 점령한 상류층은 우리 도레인. 그치.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일제 36년 있잖아요. 네. 일제 시대 전라도의 역습인가? 아니죠. 일제 36년은 집 나갔던 분점이 돌아왔다는 걸로. 그렇죠. 그 도래를 하는 순간 자기 모순이 여기서 발생한다니까요. 도레인 이름에. 도레. 일본에서 우리 민족이 가서 지배를 해서 커가지고 본점으로 돌아와서 그치. 지배를 했는데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래. 이것도 웃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명도 기자조선 중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중국 노래인들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럼 중국은 또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끝까지 파면은 제가 우리 선조 제 피가 또 끓고 있는데 환. 잠깐 나 지금 뭐죠? 그 헐크 대사. 그런 얘기 하지 마. 헐크 대사 이거 하고 싶어. 환의 피가 또 이게 북북 끓고 있어. 근데 이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환파 환상이 있거든요. 네.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 자기네 사관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극한으로 이제 그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인류는 한 형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피엔스. 우리 온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잖아요. 하나로 거기서 이제 퍼졌다고 하잖아요. 콩고에서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콩고가 근데 뭐 지금은 또 그거 말고 다 다대륙에서 발생했다는 거를 또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 아프리카에서 그 발생했다는 말에 네. 그건 최근에 사실 근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또 방송에서 종종 얘기했던 거기에 무릎을 쳤었죠. 왜? 타란티노 말이 맞았고 우리 아빠도 가지였구나. 우리 선조 다 가지. 다 가지. 그랬다. 그랬구나. 역시 인종 얘기는 참 재밌네요. 아니까. 이것도 인종적으로 하면 옛날에 책 제목 있어요. 잘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고. 그치. 맞아. 얘 최고다. 이거 최고지. 선조들이 이거 뭔가 알았는데?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가 아마. 아니 선조님들은 뭘 아셨어? 대표님 또 얼굴이 초롱초롱해진 건데. 역시 인종 개그는
뭔가 최고지. 나를 이렇게 깨우는 맛이 있어. 도레인 앞으로 난 이걸 계속 밀 거예요. 네. 이제 그 아랍 이슬람권이 결국 몰락을 하잖아요. 이 네. 몰락을 한 게 이제 국민국가, 서양 근대 민족국가 있죠. 국민국가가 출범을 하면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오만이 오만했구나. 5만 제국 오만했어요. 잔지바르 섬을 5만 제국이 잔지바르 섬이 엄청 그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요지다 보니까 이 잔지바르 섬과 잔지바르 섬을 포함한 그 아프리카 동쪽 해안이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포르투갈하고 싸워서 물리쳤고요. 대영 제국 프랑스, 스페인 해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19세기까지도 전성기를 구가를 했는데 그런데 또 다음 세기에는 금방 영국의 피보호국으로 전락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상업에 능해요. 네. 유라시아 대륙의 딱 그 중간에 네. 말하자면 그 지대 수익을 얻기 좋은 공간이잖아요. 몫이 그죠. 좋죠, 거기가. 정말 좋은 몫의 건물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 자체가 아주 네. 어떤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통에 능하고 무역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차지하는 영토는 언제나 묘지의 알박기예요. 묘지가 아니라. 그니까 다시 깜짝 할게요. 놀래갖고 묘지에 알 박는 거예요. 묘지 아르박다니. 묘지 알바가 진짜 최고인데. 아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런 짓도 할 사람이 이교도면 가능하죠. 아, 지금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건 그냥 저의 농담 반, 네. 진담 반, 그냥 거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구나 싶은 거예요. 장사꾼 둘이 왜 시장 바닥에서 그렇네. 아 물론이죠. 둘 다 장사꾼이잖아. 그렇네. 물론이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아랍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민족을 치는 것도 기독교고, 그렇게 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 KKK단에서 흔히 하는 말, 이슬람교가 아니라 유대교 싫어하잖아요. 네. 왜냐면 예수님 죽였다고,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유대교나 기독교도 상극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랍이랑 상극인 걸 보면은 기독교보다는 기독교 문명이랑 그럭저럭 지내면서, 네. 역시 이게 한 구역을 두고 장사꾼 둘이서 쩐이 걸려 있어서. 그러네. 거긴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사를 파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귀 여러분 귀에 피해를 할 게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 강력한 술탄들은 항상 면과 인구를 지배하지 않아요. 면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점과 선을 지배해요. 루트, 그 다음에 그 루트, 상업 루트가 갈 수밖에 없는 좁은 점 있죠. 네. 딱 성 하나, 요지, 골목, 그 다음에 섬, 이런 걸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물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네. 말하자면 거의 상납금 받는 거예요. 그게 술탄들이에요. 이거 골목 상권에 적용될 만한 얘기다. 그러니까 왜 그 종로의 김도한 옛날에 우리나라 야인시대에 나오는 네네. 이런 그 우리나라 유명한 주먹들이 어디 시장 골목 하나씩 다 쥐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상납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취객이 어디 순댓국 먹다가 그냥 상 없고 그러면 가서 막 때려주고, 예, 아주 치안을 담당하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가 출범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까지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마찬가지죠. 물건 사오면 돼요.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좋은 물건은 다 사오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도시 자체가 전 세계적인 박물관이래요. 좋은 건 다 사서 장식해 놨거든요. 그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긴 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사면 돼요. 돈은 많으니까.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그래서 무기도 요새 프랑스 뭐 해군의 배가 강하다면 프랑스 해군 배를 사. 이런 식이에요. 오만도 그 서양 열강들을 바다에서 물리칠 때는 배부터 그 배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 있죠. 네. 다 다국적, 다 사왔어요. 선원들도 다 용병이고 배도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최신형 군함을. 그러니까 아랍 제국들이 나중에 어떠한 현상에 직면하냐면 원천 기술이 없어요. 기술 개발이 독자적으로 못해요. 역시 제조업이 있어야. 그렇죠. 그런데 제조업이 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의 양이 있어야 돼요. 인구의 머릿수가 있어야지 안에서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산업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민족국가, 서양 근대 민족국가의 순식간에 경쟁에서 밀려버리면서 갑자기 전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제조업의 네. 핵심이 석탄, 석유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석유와 석탄의 발원지, 특히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원이 바뀌면서 네. 고효율이니까 석유가 나는 곳에 대한 점령권. 그래서 여기가 노예 다음으로 석유의 또다시 2라운드가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2라운드가 생겨났을 때는 엄청나게 아랍 쪽이 유럽에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서양이 민족국가, 근대 국민국가를 출범시키면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판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애국심이란 게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는데 병사들이 우리도 비슷한 애국심을 발휘해줄 전사가 없나 다 용병인 거예요. 그리고 다 피지배빈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 안 해요. 다 뜨내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점과 면만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민족국가. 점과 선만 지배하고 있었죠. 점과 선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국가의 근대적 정체성을 그 갈라치기를 하면서 어쨌든 영토 안에서 상상력으로 자기들끼리 묶어내지 근대까지도 묶어내지 못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아프리카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대륙이. 그렇죠. 그 상태에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원래 그 아랍 술탄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목을 거쳤어야 되는데 네.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 계속 더블 그쵸. 펀치, 3펀치 맞으면서 계속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아프리카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서아프리카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네. 동아프리카도 역시 심각했고 여기도 이슬람 제국, 오만 제국이 있어서 그 인도에 많이 노예들이 팔려나갔다. 이런 식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말콤 X가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럼 그쪽 이름으로 바꾸기에 약간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그니까 기분이 알았을 살짝 텐데. 들면서. 어. 그래서 무하메드 알리도 네. 말콤 X랑 나중에 거리를 두는 게 음. 처음엔 되게 존경했잖아요.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이 사람이 아스트랄한 그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하겠죠. 네.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흑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때 흑인의 지위는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어요.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력이 없는 신사죠. 영국 신사 유명하지만 조지 워싱턴 하면 다 미국적인 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형적인 미국 신사인 게 이분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벌하러 다녔을 때 원주민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서 그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다닌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볼튼 같은 놈이군요. 원주민들한테는 예, 백인들끼리는 아주 그 온화한 신사였다고 합니다. 집에 가지 않는 행복한. 그러네. 싫다. 다시 들었지만. 이 조지 워싱턴은 원래도 부자였지만 상류층이었어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떼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부유한 과부였어요. 전 남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과부였는데 이 아내 이름이 마사입니다. 네. 마사라는 분은 본인이 소유한 노예가 흑인 노예가 300명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국 역사 초창기에 말했던 그냥 허허벌판에 주인 하나 노예 하나 같이 어깨동무하고 서 있는 그 풍경이 아닌 거예요. 절대. 300명이면 이게 이거는 이제 플랜테이션 규모가 된 거예요.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에요. 300명이면은 되게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게다가 이 사람들을 먹고, 이게 왜 사람이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재반 그러니까. 시설까지 네.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나겠죠?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꽤 큰 규모인 거잖아요. 300명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 300명의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요. 예전과 달리. 덩어리로 보면 사람을 그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사와 마사 뭐 사촌 딸 이렇게 서로 막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분가하고 막 이러면서 결혼 선물로 노예 줘야죠. 이렇게 뭐 7명 데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노예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이게 물건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전에 분가할 때 그 왜 양반집에서 자식들 결혼하거나 하면 분가할 때 같이 있던 머슴 딸려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죠. 시종들 딸려 보내주잖아요. 똑같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도 30년 동안 노예를 소유하고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젊을 때 이 일 저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해보거든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그쵸. 먹고 살아보려고 네. 막 별일을 다 하는데 상점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가게에서 노예를 팔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물건처럼 진열해 놓고 뭐 이렇게 막 골라 이런 건 아닌데 침으로 찌르면서. 피레침으로 이제 노예를 주인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중개 업무 정도 계약 알선을 하는 거였겠지만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했을까라고 반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예 처우가 좋았다면 인간적이었다면 애초에 반성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에 나는 큰 기여를 하였구나 내가. 그 일에 내가 몸을 담갔었구나 하면서 되게 막 반성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흑인들을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다시 소유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 흑인 사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백인 정적들한테는 위선자라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만 우리만 더러워 이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야, 부자 되고 나니까 너 도덕적이 됐구나. 이런 시선도 있었어요. 너도 더러웠잖아요. 아니지.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밖에. 뭐야? 야, 나라도 씻어야지. 야, 우리 다 안 씻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콜레라 걸려, 콜레라.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인디언 저놈들은 빨리 박멸해야 된다고. 그쵸. 인디언도 카테고리가 다르죠. 근데 이게 역시 이것도 상상력 문제인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이후에 얘기할 것 중에 몇 가지로 이제 곧 나올 거지만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뭐 벌써 힌트를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인 서구 기독교 우리가 이제 비토에 대해서 인권 얘기나 인종 얘기 나오면 바로 비토의 대상이 되었던 백인 기독교 문명 혹은 뭐랄까 서구 사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미리 힌트긴 한데 저희가 이제 얘기할 부분 중에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흑인 인권, 민권운동 얘기 나오면 백인 혹은 서구 문명에 대한 비토가 먼저 나는데 자기의 한계 그리고 시대의 한계를 그 속에 있을 때 그 시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숲 속에 있으면 그 숲 밖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 밖에 뭐가 있을까 상상해내는 아주 이상한 대단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 밖을 또 나가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런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 같이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해내는 클래스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세계 바깥에 뭐가 있지라는 이 클래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냥 뭐랄까 이 사람들 다 퉁쳐서 시대 한계고 모르겠고 어차피 백인 거봐 노예 있네. 노예 있고 뭐 노예 맞네 뭐. 이래놓고 뭐 흑인한테만 위선적으로 잘해주면서 미국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 하는 농담 중에 그 얘기 많잖아요. 이런 맥락적인 얘기 안 하고 조지 워싱턴 무슨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봤자 뭐 노예가 몇백 명이고 뭐 그런 얘기처럼 그런 비슷한 문서를 저도 뭐 이 대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했는데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지만 그는 사실 추악한 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이러면서 노예를 소유하고 각에서 팔았다. 그 뒤에 반성한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의 한계를 느끼고 그걸 또 그 행동 양식을 교정하려고 했다라는 클래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흑인 민권운동으로 대변되는 지금은 흑인 민권운동만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무언가의 대척점에서 투쟁의 역사를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서 나의 파일을 확보해냈다는 의미의 나 중심의 서사 있잖아요. 내가 민권을 쟁취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면 영원히 바깥은 개척해야 될 내가 투쟁해야 될 그 어떤 세계인 거야.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건 이게 잘못되면 결국은 이 질문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상대방의 생각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약간 이게 또 비슷한 제국주의적인 느낌인 거야. 그럼. 당신은 우리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각자의 n분의 파일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면 흔히 말하는 뭐 제국주의를 떠나서 그러면 혁명하자는 거야? 다음 체제 만들자는 거야? 블랙 아메리카 만들자는 거야? 라는 거죠. 이제 그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말콤 X처럼 그래 나 블랙 독립 흑인들만의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뭐 완전 자치할 거야 뭐 이런 거면 그럼 차라리 나 말콤 X는 솔직하기라도 하지. 맞아. 거기까지 가면 갑자기 머뭇댄단 말이지. 실컷 욕해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백인들의 클래스조차도 약간 짚어주고 가지 않으면 이 얘기는 영원한 교착 상태로 빠지는 거고 실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우리가 그 길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죠. 아마 이 모순을 동시에 가지고 굉장히 그 미묘한 지점에 있는 사람이 아마 토마스 제퍼슨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3대 대통령이에요. 자, 이 제퍼슨은 이 사람도 대농장주 출신이에요. 이제 기득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 미국에서도. 네. 많은 노예를 거느린 사람이었는데 결혼했는데 아내의 몸종으로 따라온 흑인 노예 소녀가 있었어요. 네. 이때 이제 처음 따라왔을 때 15살이었다 그러고 셀리 해밍스. 여러분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20살 이렇게 났어요. 이 셀리 해밍스를 정부로 삼았다는 스캔들이 있었어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그리고 셀리 해밍스는 계속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낳는 족족 메스티소예요. 흑백 혼혈이에요. 대체 누구 아이란 말인가? 그래서 저 애들 누구 애냐고 정적들이 토마스 제퍼슨한테 계속해서 삿대질하면서 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토마스 제퍼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아이들이죠 왜요?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넘어갔어요. 아이한테 뭐라 그러죠? 아이 당신이 문제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다음에 보겠습니다. 항상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정확한 소명을 거부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셀리 해밍스 이 노예 소녀의 후손들이
그 DNA 검사를 했어요. 네. 하니까 제퍼슨 가문의 후예가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의 직계 후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가문의 후손이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직계 조상이 토마스 제퍼슨이 아니라 아니 뭐 그분의 사촌 동생도 있고 그치. 우리 가문에 동생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실수한 거 아니겠냐. 요라면서 이제 두 가문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만약에- 제퍼슨만 아니다. 네, 만약에 왜 싸우냐면 인정을 하잖아요. 그 재산을 다 나눠야 돼요. 다 유산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다 돈이야. 재밌는 건 토마스 제퍼슨이 노예제 폐지론자였어요. 뭐 노예제 폐지하는 것과 뭐 또 러브 어페어는 또 그러니까 다르죠. 그럼요. 당연히 이런 공박에 시달리죠. 노예제 폐지론자면서 당신은 네. 왜 노예를 그렇게 소유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정부로 둬서 애까지 낳기까지 하냐라고 하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노예 소유가 합법이니까 나도 그 합법을 누리고 즐길 뿐이다. 그런데 그러는 동시에 나는 노예제 폐지론자인 거다. 노예제가 폐지되는 세상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싶은데 폐지되면 내 권리도 당연히 제한돼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어떻게 일견 합당해요. 합리적이야. 합당해. 왜냐면 어. 내가 건물주인데 시세에 따라서 다들 욕하니까 나는 그냥 530만 받을게 했더니 1050을 받으셔야 된다고. 옆 건물 다 그러니까 혼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그럼 나 일단 올려놓는데 그래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게 좀 우리 모두 합시다라는 생각 가지는 건물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좌파 중에도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네. 그리고 뭐냐면 강남에 아파트 살면서 무슨 그렇게 빨갱이 뭐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강남 좌파를 비판하는 강남 좌파라는 단어의 생성도 그렇고 그 비판하는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내 사상이 원래 좀 사회주의적인데 뭐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운도 좋고 그래서 좀 부자가 됐어요. 사상을 바꿔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바꿔야지. 그래. 왜 안 바꾸고 그래. 그럼 이분도 그러면 자기가 먼저 노예를 해방시키든지 했었어야지. 그게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과의 차이인데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면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인간에게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비굴하게 근데 시대에서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관념을 안 가졌는데 실행이 안 옮겼다. 그렇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잖아. 일제 시대 때 이게 소시민으로 그냥 살았는데 좀 창씨개명도 했는데. 그리고 일제 시대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떤 국가의식, 우리 대한제국이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민족, 그러니까 애국자는 아닌데 애족은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어딜 가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친일파로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 좋다.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럼 왜 너 노예 해방의 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까지 부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노예 해방에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그 이분법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너는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들 얘기를 왜 했냐면 뭐 프랭클린 대통령 아니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기득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대통령 처음에 되려면 그런데 흑인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부채의식도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가 이렇게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게 되는 건가 하는 도덕적 부채의식 있죠. 왜 무서워? 폭동을 일으킬까봐?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국가, 근대 국가, 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진보뽕을 이 사람들이 맞고 나니 집에 돌아가니까 노예들이 막 노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토마스 제퍼슨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거는 경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에도 개간이 완료된 농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인간이 생산재처럼 투입되기 될 수 있는 조건이 완료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담배를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담배가 잘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자유를 쟁취해서 잘 살고 있는 흑인들이 있어요. 흑인들이 낳은 아들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별 일이 일어날 게 없는데 미국 땅을 새로 밟는 흑인 노예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의 권리는 자유민이 되기 전에 미리 권리를 제한해 놓기 시작하는 이 꼼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농장과 노예를 소유했어요. 내가 부자야. 그럼 돈과 시간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역 명사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는 주의 어떤 의회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다 정치인을 겸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에 맞춰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노예를 평생 재산으로 소유하고 해방 안 시켜주고 부릴 수 있는 법, 이런 법안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플랜테이션이 가능한 주를 중심으로 남부주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노예들은 그냥 계약 노비고 계약의 일정 기간 묶인 인간이었는데 이제 남부의 일부 주에서는 구매가 완료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예. 이 농장주들이 노예들을 괴롭히는 가장 악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협박이에요. 어떻게 협박하냐면 가족을 다른 농장에 팔겠다. 그럼 영영 생이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중남미나 쿠바에 비해서는 그나마 대화 상대였다. 협박도 대화잖아요. 그렇죠. 쿠바는 그냥 팔다리 톱으로 썰어서 자르고 막 이런 정도였어요. 그냥 뭐 말 안 들어? 그럼 그냥 바다에 산채로 그냥 던져서 막 수장시키고 이런 거였는데 미국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그 정도는 못해요. 아직은 미국도.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대화나 협박이 굉장히 폭력적이긴 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자가 되면 항상 부자가 되면 시야가 높아지죠. 네. 시야가 좀 국제적이 됩니다. 항상 부자가 된 사람들은 외국의 물정을 좀 보게 돼요. 쿠바나 중남미를 보니까 흑인 노예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해도 되면 우리도 해야지. 그냥 따라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선 해도 되니까. 그럼. 근데 법이 그러지 말래. 우리나라 법은. 근데 법을 고쳐야지. 그럼 우리 주 법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 까르푸의 명언이요. 그쵸. 그죠? 이 땅에선 해도 되니까요. 이 땅에서도 해도 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미국의 모든 주들이 이렇게 흑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주에서는 흑인들이 그냥 백인들이랑 똑같이 다니고 그냥 자유를 쟁취한 흑인들이 네. 똑같이 그냥 이웃으로 살고 뭐 같이 통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또 남부의 어떤 주에서는 흑인 이코르 노예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인종차별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런 혼란기가 바로 건국 초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흑인들을 이제 중남미나 쿠바에 있는 흑인들처럼 부리기 시작한 네. 사람들은 와스프가 많았어요. 말벌인가요? 아시잖아. 알면서 왜 물어봐.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프로레슬러? 앵글로색슨. 미국 초기 역사에서 갑부가 된 사람들이 앵글로색슨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빠르게 대농장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국에서 올 때부터 현금을 많이 갖고 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초기 자본금의 차이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부자가 된 거예요. 또 영국학 입장에서 또 열받네. 국부유출 아니야 이거. 외화 이게 왜 그러냐면 귀족 집안에 둘째, 셋째 떨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잠깐만요. 둘째, 셋째 떨거지. 떨거지 맞아요.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왜 떨거지냐면 옛날에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족 집안에 둘째, 셋째가 할 일이 있었어요. 군인도 할 수 있고요. 용병제장 성직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성직자, 신부도 될 수 있어. 어차피 재산은 장남이 다 몰빵을 그러니까요.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 귀족의 자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근대가 되면 부르주아들이 다 차지해요. 성직자 이런 거 부르주아들이 합니다. 공부 열심히. 그리고 부르주아들이랑 경쟁을 해봐야 안 돼요.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더 무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의 귀족 집안의 둘째, 셋째는 정말 떨거지들이 돼요. 귀족은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해야 되는 직업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었거든. 뭐 정치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뽕쟁이.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떨거지들이 군인을 하든 신부를 하든 그러면서 어디 딴 동네 가서 눈앞에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이 아버지랑 그 우리 큰형 입장에서는 짜증나게 얼쩡대는 거야. 애들이 나이를 먹어도. 뭐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진상 부리는 거예요. 진상 부리. 막 형을 죽이려고도 하고 정말 나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앵글로색슨 그 둘째 셋째 떨거지들이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니까 네. 큰형한테 돈 달라고. 한몫 떼달라고. 한 번만 크게 도와주자. 한 번만 크게 도와주면 나는 딴 동네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형 다른 대륙으로 간다. 나 영국왕 또 뒷목.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평생 내 앞에 나타나주지 않는 대가예요.
충분히 챙겨주는 거죠. 아, 꼭 배 타고 가서 얘가 일등석 잘 타고 살아야 가라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추석 때는 한번 봐야지. 추석 때도 안 볼 수 있는 돈이죠. 1등석 꼭 타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사람들 쫄쫄 굶다가 왔는데 아예 현금을 챙겨갖고 오니까 초기 자본금이 다르니까 빠르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흑인 노예를 소유하게 됐을 때 다른 백인들보다 빠르게 흑인 노예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원래 귀족 출신이거든. 집안 자체가. 근본이 글렀다. 아, 근본이 글렀다기보다는 보던 게 있다. 그 보던 게 있잖아. 피가 더럽다. 보던 본대가 게 있잖아. 있다. 아, 본대가 있다. 본대가 있는 그리고 거죠. 이 사람들은 영국 귀족과 같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첫째로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첫째로 태어나서 미국에 안 와도 됐었다면 누렸을, 그거를 누리고 싶어 하니까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해 이렇게 착취하고 학대를 하면 얼마든지 그 자기 거기에서 귀족처럼, 자기 영토 안에서 귀족처럼 떠받들리면서 변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들을 학대하고 물건 취급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것이 앵글로색슨 와스프가 소유한 농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 와스프는 이렇게 뭔가 조금 쉴드를 쳐줄래도 네. 쳐줄 방법이 없고 본토에서 하던 대로 그 못된 것만 배워서 여기 와가지고 그 남들보다 일종의 치트키를 써서 결국은 못된 걸 그대로 답습하는 못된 처먹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슷한 공통된 경험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백인들은 와스프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만 갖고 와서 자기도 처음에 계약노비로 시작을 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도 또 계약노비를 고용을 하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감정적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부터 지지로 와버리면 그런 걸 느낄 경험의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괴롭힐 때도 공감 능력을 더 빠르게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실하지 않아도 저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그럼. 생각해요. 그 영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귀족이었고 둘째 셋째더라도 귀족이니까 확실히 그렇죠. 원래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 하인들을 대할 때 하던 대로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경험에 공통점이 없으니까 공감도 그렇죠. 덜할 흑인 수 있는 노예한테는 더 심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감을 안 하면 편리하죠. 그죠. 이때는. 그렇다면 요거를 미국이 짧은 역사에 대입해서 근대로 보자면 네. 결국 영국의 귀족이 그 자본을 통해서 자본가로 재탄생하고 노동계층과의 접점이 없다라는 이런 계급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노동 계층과의 접점이라는 미국 게 사회 일부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층, 왜냐면 우리 그때 말했던 백인 한 명, 흑인 한 명 이래가지고 둘이 갔던.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둘이 동질감을 느꼈다는 건 그 인종을 떠나서 왜 마르크스적으로 보자면 노동자로서의 그쵸. 정체성을 둘이 맞아요.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종을 떠나서 그 주인과 노예 기절이 노동자라는 걸 서로 같이 일하면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노동 도구로만 보는 게 이미 어릴 때부터 숙련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같은 계층으로서의 그거를 경험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 흑백을 떠나 모든 인류는 평등한 이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건국 사상을 그걸 지필했던 사람들 있죠. 네. 다 어렸을 때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더니 흑인 노예들이 자기 유모해주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상상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국 살 때 꼭 혹은 흑인이 아니라도 같은 얼굴 피부색인 사람들이라도 백인들이라도 하인으로 부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피부색마저 달라버리면 그러니까 그럼 더 천대하는 어떤 계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 1부 끝내기 전에 요 얘기는 해야 됩니다. 바르바리 전쟁. 잠깐 그 얘기 전에 나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예. 팬들 중에 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미국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미국의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개척 정신, 개척자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의 후손이다라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데서 하나를 일궈냈다라는 그 신화에 대한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람들 우리 다 양반이었다고 왜 서로 하는 그래서 것처럼 우리 제사 지냈잖아. 왜 우리 집은 그래도 영국에서 온 귀족인데라는 그런 노블함에 대한 약간의 그런 어떤 선호도 있을까? 미국인들도 있겠지.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그게 왜냐면 근데 그 두 가지 방금 말한 관념은 모순되는 거잖아. 모순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 모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있죠.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궁금한 거야. 내가 지금 이제 밈으로 쓰고 있는 도레니자 외구 그것처럼
하나만 해야 되잖아. 네. 근데 분명히 내가 보기에 그 두 개를 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 아니 근데 사람은 다 그렇지. 우리 집이 양반이었으면 좋겠으면서도 특권층 재벌 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뻘짓하면 음. 그 보면 이 뭐하는 그 특권층이 있어서 되겠냐고 이 공화국에 이러는 게 인간이잖아요. 네. 아 미국인들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왠지 없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그 신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수록 그 욕망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가운데 이름 있죠. 네. 가운데 이름은 흑인들이 백인보다 더 많이 넣고 가운데 이름을 전 국민이 이름이 가운데 이름 넣어서 전 국민이 이름이 정말 긴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99%가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후손인 브라질이 네. 가장 가운데 이름 늘리는 거 귀족 스타일로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도 미들네임이 금금 아닙니까? 당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금급 씨. 영어로 GUM입니까? 아니면 그냥 골드입니까? 더블 골드죠. 골드 트와이스. 더블 골드가 말이 돼. 그 비수랑 명사인데. 더블 골든 바? 뭐라고 해야 돼? 골든 더블? 아, 몰라. 골든 더블? 골든 더블. 어쨌든 이금금입니다. 네, 이금금님. 네. 미들네임 저도 있습니다. 이금금 동규. 그렇습니다. 이 금금 하나 가운데 미들네임 중에 옛날에 별명도 넣잖아요. 옛날부터 스네이크 막 이런 것처럼. 쥐쥐야. 쥐지야. 이 금금 환동규라고 좀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뿌리는 좀 자꾸 아니, 지금 길어진다. 뿌리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노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 노자라며. 그때. 원래 그치. 족보 그거. 맞아, 하면, 맞아. 노자니까 뭔가 도교지 않습니까? 도교죠. 뭐 그래서 이제 나 걔랑 한복 입고 뭔가 중간에 도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길도자잖아요. 같아, 근데. 길도자잖아요. 그 로드 FC 뭐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로드. 로드. 이 금금 로드 환- 투 포디션. 환로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길어지네 진짜. 나의 근본이랑 예. 뭘 내세우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다 넣잖아요. 그러면 브라질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김수한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펠레도 이름이 얼마나 긴데. 그쵸. 그게 너무 기니까 그걸 다 못 불러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문화가 별명 문화예요. 별명에 또 이름을 대체하고. 펠레, 가린샤 막 이런 웃긴다, 식으로. 그죠? 부르려고 길게 지어놓고 결국 못 불러서 다른 애칭을 또 짓는다는 게. 그게 내 거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내 호주에 올라가 있다는 게 그치. 중요한 거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보해야 된다 가치, 그런데 그 노예를 착취하면서 누리는 꿀, 그다음에 주마다 또 법이 달라, 이런 것들이 혼재됐어요. 건국촉이라고 하는 건 아마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도 중구난방이고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흑인 민권은 하락되고 있었고 이제 고통받는 노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 이미지들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요약은 건물주의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생은 점점 굶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고시원은 그 월세 높아져. 그리고 이제 2부 얘기. 네. 아마 남성분들은 좋아하실래나? 그런 게 2부에는 어딨어요. 이제 전쟁 남자 얘기를. 다들 좋아하세요. 2부에서는 또 재밌는 그런 전쟁 이분법적인 얘기를. 사고를 버리세요. 그럴까요? 어. 이것도 또 성역할적인. 그럼요. 또 축제를 줬습니다. 내가 시혜를 내려줄게. 핵죽비. 아니야, 시혜를 내려줄게. 아, 내가- 시에 내려줄 난 거야. 시혜적인 사람이거든. 내 시혜를 꼭 당신한테 받아야 돼. 몸을 그럼. 거둘 거야? 누워봐. 눕기 싫어. 밀까? 아니, 왠지 대표님 그런 느낌 있어요. 홍 작가 누워봐. 누구 일단 눈을 감아봐. 영원히 감을 것만 같은 약간 그치. 어떤 약간 그 서늘함이 있단 말이야. 자, 1분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는 저희가 전쟁 얘기해야 돼요. 그럽시다. 예, 미국이 또 사실 은근히 전쟁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의문의 근육 시온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